자, 홍건희가 나간 두산이 무려 일본 리그 9시즌이나 불펜으로 활약을 했던 타무라 이치로를 아시아 쿼터로 영입했어요. 사실상 아시아 쿼터제로 불펜 전력 공백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불펜이 아주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필승조 역할을 소화할 것으로 보여지죠. 사실은 뭐 마무리도 가능한데 김태견 선수가 워낙 이제 뛰어난 마무리로 있는 두산이기 때문에 필승조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이영하, 김태견, 요 타무라 이치로만 해도 이제 두산은 어느 정도 계산이 확실하게 서는 불펜진이 구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선수의 영입과 함께 두산의 일단 투수진과 불펜진의 어떤 전력 보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아시아 선수로 투수 타무라 이치로와 총액 20만 달러, 그러니까 아시아 쿼터제에서 가장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선수를 데려왔다라는 것은 이 선수의 가치가 아시아 쿼터 중에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키는 작아요. 173에 체중 80kg, 신체 조건을 지닌 일본 출신 우완투수 타무라는 2016년에 세이브 라이온스의 6순위 지명을 받고 프로무대에 입성을 했고요. 불펜 투수로 무려 9시즌에 통산 150경기에서 182와 3분의 2이닝 멀티도 되나봐요. 4승 2패 2세이브 8홀드에 평균 자책점 3.4니까 잘 던진 거죠. 굉장히. 그러면서 2025 시즌에는 무려 1군 기록이 20경기나 돼요. 27와 3분의 2이닝. 그러니까 일본의 1군 투수를 데려왔다. 이거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될 것 같죠. 평균 자책점 3.58이다. 물론 일본이 워낙 이제 평균 자책점이 낮은 선수들이 많아요. 하지만 1군에서 20경기 27과 3분의 2이닝을 맡겼다는 것은 이 선수가 계산이 선다는 투수라고 봐야겠죠. 완전히 뭐 필승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올 시즌 2군에서는 마무리 투수다. 그러니까 일본 2군에서는 그려 마무리 정도, 7세이브에 자책점 제로, 16경기 17이닝. 그래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일본 2군 레벨은 씹어 먹었구나. 그리고 이 선수가 멀티 이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선수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난달 일본의 미야자키에서 진행한 마무리 캠프 중 타무라의 입단 테스트를 진행했고, 타무라는 당시 불펜 피칭과 라이브 피칭을 통해 속구 커맨드와 구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 불펜으로 굉장히 좋은 레벨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관계자는 하체 중심의 안정적인 투구 밸런스를 갖춘 자원이고 불펜 투수로 체력도 검증됐어요. 최고 150kg의 속구는 물론 포크볼, 커브, 커터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고요. 필승조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두산에서 제일 잘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레벨이죠. 실제로 이 1군과 2군은 그냥 깡패. 1군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던 투수니까요. 그리고 일본 투수는 무엇보다 제구력이 좋잖아요. 뭐 구위형 투수가 아니어서 아쉬울 수도 있지만 결국 야구는 제구가 좋아야 되고요. 최고 150km까지 나오니까 또 구위가 그렇게 뭐 낮은 투수도 아니겠죠. 자, 실제로 김원영 감독님은 아시아 쿼터제로 합류할 외국인 선수를 두고 당연히 모든 팀이 선발을 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산도 당연히 선발이 오면 좋지만 두산이 선발을 뽑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한 선수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실 텐데요. 말씀드릴 건데요. 두산 팬들이면 아마 알 수도 있습니다. 두산은 어쨌든 최근에 내부 FA 이영하와 4년 총액 52억 원. 이영하 선수도 멀티가 가능한 선수죠. 그리고 최원준과 4년 총액 38억 원. 그러면서 전력 손실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당연히 박찬호 선수 80억으로 했을 때 두산은 내년에 최소 5강을 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 만큼 투자를 할 거고, 근데 이제 내부 FA도 워낙 많다 보니까 내부 FA를 일단 거의 다 잡아내면서 두산은 전력은 이제 뭐 유출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죠.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이 두산 기사에 김지한 선수가 그 어느 곳에서도 언급이 없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타무라는 전통이 있는 명문팀 두산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일본에서 9년간 활약하며 배운 모든 것을 발휘하겠다. 팬들을 설레게 만드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선수 야구를 좀 아는 것 같은데요. 결국 팬들을 설레게 만들어야 팬들이 구장에 찾아오고 뜨거운 응원을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야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자, 어쨌든 2026 시즌을 함께한 외국인 선수 3위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케이브까지 케이브는 이제 아쉽고 케이브래 잭로그만 완성되면 끝이죠. 왜냐면 타자는 다즈 카메론이고 잭로그는 뭐 거의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플렉센 선수 뭐 합류했으니까 사실 외국인 선수에서도 어느 정도 전력 보강을 한 느낌이죠. 자, 왜냐? 일단 이 잭로그 선수가 두산의 1선발인데 WAR이 5.27이죠. 이게 절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닝도 175이닝인데요. 이게 올 시즌 외국인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었는지 그리고 내년 시즌에는 이 잭로그 선수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 팀의 선수를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잭로그는 솔직히 말해서 1선발이었다. 근데 그리고 콜업인이 좀 심했죠. 이닝도 144이닝에. 네. WAR이 2.57, 방어율이 4.38. 사실 코러빈 선수를 기대했고 이 두산이 시즌 전만 해도 잭로그와 코러빈이 와서 야 끝났다. 특히 누구 때문에? 코러빈 때문에 두산은 우승 도전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었죠. 그리고 곽빈 선수도 사실은 이닝을 이제 부상 때문에 109이닝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이 반등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잭로그를 유지되고 플렉센이 또 한 5 정도 기록하고 곽빈 선수가 4 정도 기록할 것으로 기본적으로 상수 정도를 보면은 두산의 선발 만만치 않다. 거기에 최승용 선수도 있고요. 제가 본 거는 최민석 선수입니다. 이 최민석 선수 때문에 아시아 쿼터로 저는 두산이 과감하게 불펜을 데려올 수 있었다. 왜냐하면 최원준 선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들어보면요. 이 최민석 선수가 정말 대박이에요. 25 두산 2라운드 16순인데 이 선수 2006년생이죠. 근데 나오자마자 센세이션한 활약을 펼쳤어요. 5월달에 자책점이 2, 6월달에 자책점이 3.95, 7월달에 4경기 자책점이 무려 2.74. 그러니까 야 7월달까지는 이 선수 미쳤다. 어떻게 이런 선수를 2라운드 16순위를 데려왔냐. 이 선수 심지어 뽑힐 때 집에 있었다고 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기대도 안 했던 선수를 2라운드에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내는 데는 투심이 정말 좋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선수가 너무 기대가 되고 이 선수를 안 키우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괜히 아시아 쿼터로 5선발 데려와가지고 최민석 선수에게 기회를 안 주더니 그냥 저는 최민석 선수 박아놓고 키워야 박아놓고 키우면 이 선수 지금 17경기 나와서 1.44인데 내년엔 WAR 만약에 3 정도를 올려준다? 그러면 사실 두산이 5선발까지 굉장히 레벨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 두산의 선발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선발 WAR이 두산이 6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가 이제 확 내려갈 거예요. 뭐 LG 삼성은 좋고 KT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SSG는 선발은 잘 모르겠어요. 아시아 쿼터로 기가 막힌 선발을 데려오지 않으면 영입했나? 아직 SSG 영입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이 제가 볼 때는 선발이 내년에 LG, 삼성, KT 다음에 4, 5위 정도 할 수 있는 레벨로 보여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뭐 까봐야 알지만 왜냐하면 이게 아시아 쿼터제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에서 왕앤청 선수 데려왔는데 그 선수가 뭐 한 11승 해버리고 뭐 이닝만 한 160이닝 먹어버리고 이러면 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까봐야 알기 때문에 뭐 그리고 선발 투수도 까봐야 알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겠지만 두산이 선발 때문에 뭔가 아쉬움을 느낄 정도의 레벨은 아닐 거다. 자, 실제로 잭로그 선수가 폰세, 와이스 빼면은 지금 4위에요, 4위. WAR이. 그리고 이닝 수도요. 이게 5번째입니다. 5번째. 그러니까 선발 올 시즌 5번째인데 그럼 이닝도 3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잭로그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돈을 좀 주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한 140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뭐 어쨌든 폰세 빠지지. 그다음에 와이스 빠지지. 그러면 생각보다 높은 순위라는 거죠. 거기에 곽빈 선수가 이번에 부상 때문에 늦게 합류라 이렇지 이 선수가 만약에 풀 시즌을 뛴다? 그러면은 뭐 다승왕도 했던 곽빈인데 이 선수의 레벨이 쭉 올라가겠죠? 한 요 정도? 뭐 원태인, 소영준, 고영표, 임창규 선수 레벨까지 올라가면은 벌써 거기에 플렉센이 한 요 정도. 그러면 여기에만 3명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야구는 까봐야 알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지표가 그렇다. 그래서 뭐 투구폼도
곽빈 선수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았다. 뭐가 좋았냐면 이 곽빈 선수가 다승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시즌,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25시즌을 준비하면서 투구 자세를 수정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트라이크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했고 다행히도 25시즌 두산이 리빌딩을 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곽빈 선수도 조금 마음 편하게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투구 폼을 바꿔서 이게 26시즌으로 레벨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실제로 곽빈 선수가 9월 마지막 등판에는 무려 158.7km의 개인 최고 구속을 경신하면서 바꾼 투구 폼이 맞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곽빈이 앞으로 부상만 아니면 항상 잘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더 성장을 하려면 폼을 지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곽빈 선수가 실제로 어리죠. 그래서 지금 바꿔야 내후년이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적과 별개로 내 투구 메커니즘과 멘털을 바꾸는데 집중하는 시기로 올해를 선택한 것.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두산의 리빌딩 시기와 딱 맞아 떨어졌죠. 아마 곽빈 선수도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체코전에서도 이제 2이닝 무실점을 했고 일본에도 3이닝까지는 무실점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체력이 좀 떨어져서 안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결국 두산은 내년 시즌 제가 볼 때는 이 플렉센 선수도 있고 불펜도 있고 그래서 5강은 충분히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원영 신인 감독 체제가 들어섰고 투수주 리더였던 홍건희 그리고 이제 베테랑 이용찬 선수가 오면서 이용찬 선배님이 오셔서 팀이 단단해진 아무래도 이런 베테랑이 있죠. 그리고 홍건희 선수가 나가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지금 아시아 쿼터로 불펜을 영입했잖아요. 그래서 곽빈 선수의 부상만 없다면 두산이 내년에 정말 멋진 성적을 보여줄 것 같죠. 실제로 두산이 불펜이 8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펜이 많이 문제였습니다. 불펜은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어린 선수들도 시험해 보면서 해봤는데 역시 기본적으로 불펜은 뭔가 상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김태견, 이영하, 박신지, 박치국 여기에 다른 상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가장 좋은 건 뭐냐? 아시아 쿼터제로 들어왔으니까 6이닝만 막아주면 사실 김태견, 이영하 그 다음에 아시아 쿼터로 들어온 선수가 막아주면 되고 또 한 이닝 더 하면 여기에 최원준 선수도 지금 불펜으로 갈 만큼 선발도 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두산의 내년 성적이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떤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